어, 이 책에서 초반부에서는 그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만났을 때 각자 자기소개를 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이 선생님이랑 너무 닮아서 뭐 선생님이 딱히 할 말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자기가 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자기소개를 할 것인가? 네, 뭐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요즘에는 뭐 기본소득 캠페인 하고 있는 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고, 뭐 세계시민주의 맨날 얘기하던 뭐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들. 또 요즘 고민은 왜 나는 살면서 내 일을 내 스스로 하지 못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걸 말할 것 같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제가 저 스스로 다 얘기해주는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직접 저한테 알아내도록 저는 그냥 이름만 밝히고 제가 궁금하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온몸으로 들으라면서 눈이랑 귀랑 입으로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선생님이 언급한 눈, 귀, 입 말고도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온몸으로 듣기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위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머리로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딴짓을 안 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딴짓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 얼굴 표정 가지고 리액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대립 토론을 어린이 기본소득 실시에 하나라는 내용으로 대립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 학생들이라면 어린이 기본소득은 선생님은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어린이도 그냥 그 부모의 도움이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긴 하지만 어린이도 어린이 자체로 인정을 해야 되고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그래야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어린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빈이처럼 이렇게 보호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어려움을 짊어져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가난한 사람이 수빈이 같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다 하더라도 소윤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모님께 돈을 탔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통제 하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소한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유의 영역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멋대로 돈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하지만 그건 역시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율과 책임, 그러니까 그 보호해주고 결정을 어른들이 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정하는 법이라든가 책임지는 법을 못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커서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꾸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꼭 가난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 기본소득의 정신이 결국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어린이 역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어린이에게도 꼭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충, 네. 아주 말을 들으니까 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미래 선생님 교육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고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수 선생님입니다. 위대가 아니라. 아, 뭐, 이러한 교육 방식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별 필요 없는데, 자기가 필요를 못 느끼는데, 나중에 필요하니까 해라. 라는 식으로, 아니면 지금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거니까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막 이렇게 흥미를 일으키려고 해.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최소한 자꾸 하게 되면, 누가 해라 말아라 할 어떤 그런 일들은 그만큼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라는 점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충분히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문제고, 그동안은 또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 좀 편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애들이 막 뭘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그 어른들 마음대로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거를 바꿔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만 해도 저도 선생님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아이들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내가 과연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에 다 맞춰서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말로는 너희들 뜻대로 해준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건가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좀 이렇게 의문이 있습니다. 음, 저도 되게 이 선생님 교육 방식은 되게 뭐라 그래야 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현장학습이나 뭐 나는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은 근데 그게 실제로는 뭔가 되게 현실 불가능 뭔가 실제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냥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꼭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우리나라 뭐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선생님이 되게 어쩌면 학부모들한테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바벤바족의 칭찬폭격 같은 뭐 되게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 이 책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요? 예, 이 책을 읽었더니 어쨌든 지금 현 상태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뭔지 그냥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본다면. 음, 선생님이 계속 기본소득 설명을 해가지고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냥 선생님 말은 그냥 한번 흘러가는 거고 이 책은 그냥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야 돼 선생님이 만든 애들이라고 해도 일단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랑 되게 제가 알고 싶었던 정보를 되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소윤이가 생각하는 지금 그래서 현재 소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이라는 그래서 잘 알 소윤이가 수 있었는데 설명한다. 저는 일단
코로나로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것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소연이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 누군가 소연이한테 기본소득이 뭐예요? 라고 묻는 다음에 소연이는 기본소득을 뭐라고 설명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똑같 기본적인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알고는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지 잘 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적인 돈을 나눠주는 것. 일단은 그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왜라고 그다음에 물을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는 건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글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 원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편한 소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 자, 근데 현재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왜 기본소득을 따로 할 필요가 현재 복지제도는 그게 지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는데 기본소득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부자들도 이 똑같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할 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평등함을 느낄 수 있고 어차피 부자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돌려받는 거 부자들에게도 좋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기본소득과 제가 관련되어서 잘 알고 있어서 문제점을 잘 말할 수 있을지는 근데 예산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나누어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자, 이 책에 따르면 또는 기본소득 논자들에 따르면 예산이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돈만 세금으로 걷어서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소득으로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중에 30명한테만 돈을 주자. 가난한 30명에게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30명에게 뭐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1년에.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면 3억이 필요하잖아. 네. 그러면 세금을 3억을 걷어서 30명에게 나눠주면 되잖아. 네. 근데 100명 모두에게 1,000만 원씩 주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잠깐만요. 음, 잠깐만 그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30명에게 1,000만 원씩 주려면 네, 30명을 3만 주면 3억이야. 3이 100명에게 주려면 10억 아니 10억이 필요한 거지. 100억 10억. 10억. 10억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30명에게 할 때 3억만 필요할 때는 세금을 3억만 걷으면 됐다고. 네. 근데 이제 10억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돼?
10억, 세금을 10억을 걷어야 되지. 네. 근데 아까는 이제 그 3억을 주로 누가 내냐면 그 위에 있는 나머지 70명에서 10억을 그 3억을 내는 거야. 네. 이거 잠깐만. 애매하네요. 어? 멈 아니 이거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네. 설명하려고. 지급하는 경우 3억이 필요. 네. 근데 100명 모두에게 보너스 지급 하는 경우에는 10억이 필요. 똑같이 1인 지급한다고 했었을 때 그렇잖아. 근데 그럼 결국 누구에게 70명이 얼마를 3억을 세금으로 낸다는 거야. 여기는 70명이 100명, 얼마를 110억을. 10억을 세금으로 낸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자 70명은 그냥 3억으로 세금을 내고 말아. 순수하게. 네. 그럼 70명이 10억을 세금을 내면 얼마 부담이 늘어난 거야? 부담이 70명, 부담이 부담이 더, 얼마가 늘어난 거야? 7억 더 늘어나. 그렇지. 7억이 늘어난 거야. 그런데 1인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이 70명은 기본소득을 얼마를 받는 거야? 기본소득을 1,000만 원. 1,000만 원씩 70명이 받으니까 얼마를 받는 거야? 잠깐만, 1,000만 원씩 70명이 받으니까 7천만 원. 응? 아니지. 700. 아니, 잠깐만. 7억을 받는 거지. 70명이구나. 그러면 세금 부담 7억이 늘어나고 기본소득 7억을 받으면 사실 뭐야? 거의 비슷한, 제로지 그냥.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서별 지급 받는 3억 받는 사람들도 그대로고 이 사람들도 그대로인 거야. 음, 다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더 뭐하고 상위 1%들은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여기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이 하위 30명은 아예 세금을 안 낸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등에서 10등은 세금을 한 50% 내. 11등부터 뭐 한 20등까지, 한 30등까지는 한 20% 내. 뭐 31등부터 70등까지는 한 10% 내. 71등부터 네. 안 보여? 네, 밑에가 잘렸어요. 100등까지는 0%야.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마찬가지 기본소득을 받나 지금 현재 복지제도랑 똑같아. 근데 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 우리 그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가난해서 받는 거다였는데 지금은 받는 돈이 가난해서 받는 게 아니라 권리로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윤이가 급식을 먹잖아 학교에서. 네. 옛날에는 소윤이 같은 정도 되면 돈을 내고 먹었어.
급식비를. 소윤이네 집 살림 정도 되면.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넌 가난하니까 돈 못 내니까 소윤이가 낸 돈 중에서 일부를 떼서 너를 줄게,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먹어. 그러니까 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혜택 받는 거야. 넌 네. 가난한 아이가 혜택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급식을 보편적으로 주니까 권리로서, 학생의 권리로서 그 급식을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는 그 창피하거나 뭐 이런 걸 느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본소득을 안 받았었어. 근데 네. 세금은 한 10% 정도 더 올라가고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야? 소득이 더 늘어나. 네. 이해가? 네. 예를 들면 아까 뭐 7억 중에 이 사람들이 뭐 10%를 낸다. 그러면 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이 사람들은 거의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이나 비슷해. 기본소득 받는 돈이나 세금 더 많이 내는 돈이 비슷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7억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돼. 3억 5천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이 마련해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세금 받는 돈은 한 1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로 이 사람은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뭐 하게 되는 거야? 많이 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걷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세금의 구조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현재 세금의 구조는 어쨌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벌고 많이 버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똑같이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야. 네. 똑같이 나눠주고 대신 세금을 뭐 하게 하는 거야? 차별적으로 받는 거야.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하다는 거야? 선별적이라는 거야.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그러네. 나눠주는 거 보면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둘 때 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왜 부자들한테도 똑같이 주냐라고 얘기하지만 부자들한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한테 더 뭐 하는 거야? 많이 더 많이 걷는 주니까. 거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부자들 입장에서 찬성을 안 할 수도 있지. 자기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가끔 근데 오해를 하고 있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우리 줄 돈을 부자들에게까지 주면 우리 몫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다고.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한테만 주지? 왜 그걸 다 주느냐? 아까 빵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빵을 3명이서 먹으면 3등분해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10명이서 먹으려면 10등분해서 먹게 되면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들잖아. 근데 그만큼 빵이 크잖아요, 기본소득은. 어,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소연이가 말하듯이 기본소득은 그 원래 있던 빵을 가지고 10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빵을 훨씬 더 키우자는 거지. 그래서 나눠 먹는 네. 게 그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비용은 부자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반대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23쪽 잠깐 봐볼까? 23쪽. 네. 제일 음. 마지막 문단. 아주 예리한 지적 좋습니다. 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진 것이 과연 애당초 부자들의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땅, 자원, 지식, 제도 등은 원래 모두의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의 것에서 얻은 수익을 일부 부자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당한 만큼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부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자기가 수익을 얻었으니, 그리고 세금도 지금 이미 내고 있으니,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본소득 논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소연이가 읽었던 그 부분처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소윤이가 뭐 물론 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됐어. 응? 뭐 해리포터를 쓴 그 놀링 조앤 놀링 케이야 뭐야 이름이. 아, 그 사람처럼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부를 축적을 하는 거지. 물론 그 사람도 세금도 많이 내.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소윤이가 그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그래서 네가 뭐 예를 들면 1,000억을 벌어들였는데 그중에 거의 선생님 모르겠지만 그 사람 거의 한 500억 세금 낼 거야. 그 돈이 500억이 자기 거야. 근데 그 500억조차도 네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가 500억을 갖는 것도 너무 너가 많이 갖는 거라고 그거에 동의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럼 내가 그러니까 그 몫을 갖는 건 정당하다라고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그 정도는 정당, 아, 글쎄요.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뭐한 네, 50% 내고 있다는 거야. 네, 알지?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부분이면 이미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너무 이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물어봤어요, 이미.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뭐 어떤 노벨상 수상한 그 경제학자가 계산한 걸로는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 거에 선생님 노력으로 된 거는 일시라는 거야. 네? 나머지, 잘 끊겼어요, 중간에. 그래? 1,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10에서 20%. 나머지 8, 90%는, 그러한 외부의,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여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윤이가 땅을 샀어. 그럼 그 땅 먹을 거야. 그럼 소윤이 제 거, 땅 아니에요? 소윤이 땅이잖아. 그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소윤이가 갖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는. 네. 근데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라는 게 소유인이 개인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물론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지만 그 땅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이익 전부를 소유인이가 갖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 그 땅에서 얻은 소득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대전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딘지 알아 혹시? 그 아파트 값이랑 땅값이 어느 동네가? 몰라요? 어, 관심 없어요. 대전에서 제일 이제 비싸다고 하는 데가 둔산동. 음,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근데 둔산동이 인바이셨어, 쌤 어렸을 때는. 네. 아주 값싼 곳이었어. 아, 지금은,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대전역 알아? 네? 대전, 어디요? 대전역. 대전, 아, 네. 대전역하고 거기, 이 책에도 나온 은흥정이 거리. 아하, 거기가 제일 비싼 땅이었어. 예전에는. 네. 근데 네. 둔산에 정부 청사가 들어서고 대전시청 같은 게 옮겨오면서 그쪽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야. 그러면 그곳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어. 또는 그곳에 땅을 산 사람들이 있어.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냐는 얘기예요. 어떤 노력을 음, 했는데 그 땅값이 올랐냐는 얘기예요. 아, 그 오른 땅값을 과연 그 사람들이 갖는 게 옳으냐라고 이제 기본소득 논자들은 주장을 해. 그러니까 네. 거기 땅값이 오른 이유는 정책적으로 거기에다가 시청이 들어오고 법원이 들어오고 거기다 지하철을 놓기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그 사회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 땅값이 올랐으니
그 땅값 오르는 거에 사실은 대부분은 시민들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투자를 잘한 거야. 내가 둔산에 땅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보고 있다가 내가 둔산에 일부러 투자를 한 거야. 만약에 둔산에 네.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땅값이 안 오르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그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 만약에 그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땅값 떨어졌다고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뭐 해주지 않냐? 되돌려주지 않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얻는 거는 뭐 한 거다? 당연한 나의 권리다. 라고도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대충 알 것 같아요. 땅이나 자원, 지식, 제도 이런 것들이 과연 개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에게 주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과 또 그 네. 반대되는 주장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장은 공산주의하고 이게 뭐 기본소득이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땅을 샀는데 아니면 소유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걸 소윤이가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거예요. 소윤이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빵 터지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달려든다는 거야 사람들이. 네. 열정을 쏟아붓고 지금 현재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연구에 매달리잖아. 그 이유가 그 백신에 성공을 하면 대박 신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대박 신화를 못 쓰고 그 커다란 이익을 얻었는데 그걸 다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굳이 그걸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야. 그럼 오히려 이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 거다. 네. 지금처럼 경쟁하고 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승자 독식 모든 걸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시스템이 훨씬 낫다. 네. 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이 책은 이 책 저자의 뭐일 뿐이야? 주장일 뿐이야. 그죠.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윤이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이면 다른 주장은 뭐가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지. 네. 소윤이, 현재 소윤이가 이 정도까지 들은 경우에서 소윤이 입장은 굳이 뭐 물론 앞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야 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야 그 너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가요? 지금 수에 말했던 그 양측의 주장이 있었잖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펼친 주장들과 또 반면에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현재의 질서를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주장들 그 차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돼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마음속으로는 근데 뭔가 제가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논의해야 되고 그 사회가 이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또 소윤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잘 형성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5쪽.
네. 에 보면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있지? 네. 그 부분 좀 한번 읽어줄까?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잘 모르면서 배우려 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그런 현재는 질문하고 배우려 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사실 잘 몰라서 질문하려고 드는데 부끄럽거든, 솔직히 선생님도. 그 질문을 잘 못하겠지. 그렇지는, 그 질문을 잘 네? 못하겠지. 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네. 음, 그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질문을 꺼리게 되는 그런 부분 없어? 소율이는 다행히. 네, 그런 건 없어요. 음, 다행이네.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선생님은 뭘 궁금한 게 있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또 혹시 그 사람한테 뭐 신뢰가 되는 건 아니. 선생님과 학생하고 관계는 다른 관계겠지만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못 물어보는 때가 좀 종종 있는데 어쨌든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자세는 또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다른 선생님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사람 일하고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면 혹시 그 사람이 일에 방해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가 좀 다른데 학생들조차도 이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자, 네. 37, 38쪽에 보면 나는 자연인에 대한 그 아빠와 아이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나는 자연이라는 TV 프로그램 알아? 네, 알아요. 그렇게 사는 재미없,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소윤이는? 아니면 두 가지. 하나는 소윤이도 그렇게 살아볼 생각이 있는지. 두 번째, 소윤이는 그렇게 사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 누가 나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래 좋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야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좀 말릴 것 같은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뭐라 해야 되지? 한두 달쯤 이렇게 재미삼아 휴가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가끔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되게 다 애들도 있고 아직 막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도 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 멀쩡히 다 있는데 자기 혼자 막 자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 자기가 함께 있어야 돼. 가족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산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음,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나처럼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있어야 될 가족이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나와갖고 있는 산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아, 이 책에 보면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나오는 한국 도서 집진분리표를 알고 있어서 소연이가 원래 네, 대충 주워서 보긴 봤는데. 그래서 그 커다랗게 10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영역이 뭐야? 네? 000 뭐라고요? 000 분야계 총류, 총료 총류. 100번이 몰라요. 100번은 찾아봐야겠다. 공부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분류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있었니? 아니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떤 거야? 네? 그 도서 십진분류법에 대해서 이 책의 설명이 이해가 되냐고. 그 사원 선생님이 네, 설명해 준.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음. 그래서 그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다시 이제 그것들이 세 분류라고 해서 영양 종류 안에 다른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잠깐 보면 보여?
네. 소유와 다시 도서학 서지하기 10번, 문헌정박은 20번, 백과사전은 30번 이런 식으로. 철학 안에도 음, 110번이 향해성학, 120번은 인식론 이런 식으로. 문학도 810, 오, 820은 중국 문학, 860은 프랑스 문학. 다시 이게 또 860번 안에 또 861번, 862번 이렇게 나뉘어도 그 안에 또 이렇게 세 분류가 나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요게 이제 그 분야에 그래서 너가 이제 책을 도서관에 찾는 방법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몇 번 카테고리에 가가지고 그 카테고리 책들이 쭉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책을 고르면 책을 좀 더 이제 그 관련된 분야가 모여있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전체의 어떤 그런 분류 체계들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음,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이 책이 지금 보면 813.8에 돼 있거든. 네. 813.8 대화장군 조화가 813.8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문학, 813점이니까 한국 문학에다 분류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 대전에 있는 도서관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거든. 우와. 서울에 여기는 책을 372번으로 분류했어. 아동 372번? 370, 372번이 뭔지를 보면 70. 370 교육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아, 교육학. 왜 이게 교육학, 이게 학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370이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이 단일한 책 내용이면 하나의 분류 코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교육에 관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건 토론에 관한 거하고 또 다른 분야야, 토론은. 언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다 불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교육학 중에 그 토론 뭐 이런 거에 불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서관 관련된 책이야 가지고 020, 020, 010 이쪽에다가 분류해 놓을 수도 있고 이 책은 기본소득 사회과학에 관한 책이야 해가지고 사회 문제에 관한 사회 경제에 관한 거에 이쪽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서 선생님이 이 책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냐에 따라 분류 기호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음. 대충. 그래서 그런 분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아두면 더 좋고, 청구기호 얘기도 나오지, 이 책에. 청구기호. 네. 그래서, 네. 소윤이 가서 책을 빌려보면, 그 도서관, 선생님 도서관에 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옆에 책 네.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맞아요. 있거든? 그 숫자가 바로 그 청구기호여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그 청구기호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윤이에게 사학 선생님이란? 하수 선생님이요? 아, 어떤 존재야? 어, 그냥, 되게, 만나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요. 그래? 왜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새로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학쌤하고 소윤이하고 직접적인 뭐 이렇게 관계가 있어?
이렇게 뭘 네. 사선님께 뭐를 뭐 이렇게 어떤 관계,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 그냥 제가 그냥 학교에서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끔 뭐 주시기도 하고 저도 뭐 가끔 드리고 그냥. 그러니까 사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 네가? 네. 어떤 경우? 일단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책을 찾아주시고 아, 책을 또 찾아주셔? 네. 뭐가 도서관에서 물어보면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 책을 찾아주시는 거야? 아니면 뭐의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찾아주시는 거 어떤 경우야? 그냥 제가 책 제목 얘기하면은 직접 가가지고 찾아주세요. 아니면 가볼 때는 책 그냥 제목을 초등학교만 얘기하던가. 네? 또 제목을 말하면. 책 제목을 말하면 뭐 제명한 기본수득이 뭐야? 그 책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그 책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찾아준다. 네. 또 그리고 어, 그리고 음, 또 가끔 학교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책을 대출한 사람한테 사탕을 준다든가. 근데 제가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가는데 그럼 선생님이 저 대출할 거 알고 있었다면서 사탕을 꼭 다른 애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데 하나씩 챙겨놔요. 그럼 그냥 그런 사소한 도움. 아, 사선생님 좋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이제 사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들이 좋은 책을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책을 잘 구비해 놓는 거. 그러니까 그 수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그 도서관을 잘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역할 외에 소윤이가 말했던 대로 그 필요한 책이 있을 때 그 필요한 책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윤이가 뭐 요즘에 뭐 추리소설에 관심이 많은데 뭐 추리소설 중에 추천할 만한 책 있으세요? 아니면 뭐 소윤이가 학교 공부 관련해서 요즘에 뭐 기본수에 대해서 좀 내가 무슨 어, 논설문을 써야 되는데 이거 참고할 만한 자료 있어요라고 했을 때 그런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아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원래 도서관 그 사서쌤의 역할이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대부분 도서관 사서쌤의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이 별로 없는 거지. 네. 한 약사 그 약국에 보면 약사 선생님 계시잖아. 네. 약사 선생님도 사실은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어떻게 복용해라.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필요한 약을 적절하게 이제 공급해주고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원래 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약 선생님을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는 사람. 이렇게 네. 뭐 무슨 약 하나 주세요. 뭐 소화제 뭐 하나 주세요.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주고 그냥 돈 받고 계산해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런 지도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시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선생님의 어떤 그런 역할들도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윤이가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짠다면 어떻게 음, 해보고 싶어? 글쎄요. 그냥 뒷산 올라가서 거기 쉼터에서 뭐 같이 도시락 먹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 정도? 이게 현장 체험학습이야? 네. 자, 이 책에서 보면 서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점과 도서관의 차이는 서점은 책을 사는 거고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거. 본인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도서관에서는 책이 이게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책을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서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사버리면 도서관은 그럼 빌리면 뭐야 재미없어 하고 다시 반납하면 되는데 책은 이렇게 그 포장을 못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사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그랬다고 거기서 책을 읽고 가면은 또 새로운 책을 제가 읽고 싶은 장소에서 편하게 읽고 싶어 하는데 그럼 또 그런 재미가 없어서
저 도서관 좀 낫다고 소유진 생각은 되도록이면 책은 사서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되도록이면 책을 빌려서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야? 당연히 되도록이면 빌려서 보는 게 좋죠. 빌려서 보는 게 좋다. 책을 사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 글쎄 빌릴 수 없는 경우. 빌릴 수 없는 경우. 그래. 아. 근데 이제 책을 사서 보게 되는 경우에 좋은 점도 있지. 어떤 좋은 점이 있어? 책을 사서 보는 경우에 좋은 점. 좀 밑줄을 칠 수 있다. 아, 책 같은 소유진 부분은. 평소 그러면 사는 책은 밑줄을 긋고 그래? 아니면 어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밑줄을 별로 안 그어요. 그 밑줄을 안 걸어. 쌤도 그래갖고 도서관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쌤도 책을 거의 사서 안 보고 대부분 다 빌려서 보았었거든. 그다음 그 선생님이 그 밑줄 긋는 방법을 다 잊어버린 거야. 책에다 뭘 메모하고 밑줄 긋고 옛날에 선생님 책을 사서 봤을 때는 책에 늘 밑줄도 긋고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 이런 게 이제 그 습관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도 책을 계속 이렇게 빌려보는 그 도서관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누구나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이 더 많이 갖춰진다고 주장하고 그런 캠페인을 갖고는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책을 빌려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밑줄도 안 긋고 메모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점이 늘 아쉬워서 사실은 책을 사서 자기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두고두고 보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아, 또 반면에 이제 한 번 본 책을 또 다시 볼 기회는 사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계속 새로운 책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 대안으로 제시된 거는 독서 노트 비슷하게 아니면 책을 볼 때 메모지를 잔뜩 옆에 갖다 놔. 책을 읽다가 이렇게 뭐 떠오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메모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독서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또 책을 너무 안 사다 보니까 서점들이 또 자꾸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과거에 비해서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또 그런 또 이렇게 문제가 또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윤이가 오래간만에 북토크 한번 해볼까? 소윤아? 아, 네.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야. 대가의 장군이어서 좋아하는 이 책에 대해서 북토크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네. 시간은 안정하고 그냥, 시간은 특별히 관계없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만큼. 네. 그냥 해요. 아, 책 어, 이렇게 딱 보여주고. 저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 대충 책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뭔가 가식적이거나 그런 부분 없이 진짜로 실제로 있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진짜 교실 하나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여기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기본소득이나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간중간 자투리 지식이 나와 있는 것도 좋았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어, 필요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한번 찾아주는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선생님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현실 가능하면 정말 좋은 내용인데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한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도 맨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직접 짜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은데 학교에서 다 정해주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요 책 마치고 구공을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소윤이 작가 되고 이러려면 맞춤법 정확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꼭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춤법 대결도 이 책은 하겠습니다, 소윤아. 네. 알겠어? 옛날에 자, 하지 않았어요. 맞춤법 대결도 이 책을 설명했다고? 아닌가 모르겠다. 비슷한 게 음,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말 바로 알고 그거 우리말도 바로 알고 봤어. 있네, 진짜. 그래,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자. 잠깐만요. 선생님, 근데 이거 폴에서 사이트에서 대결 전문책 그 독서 퀴즈 들어가면 무슨 A랑 B랑 C랑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상한 숫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문제를 찍어야 되게 돼 있어. 정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몇 번 문제가? 참, 소윤아, 그래, 맞아, 참. 너 생각난 김에 얘기 좀 하자. 지금 사이트를 바꾼다고 그랬었잖아. 네. 그래서 지금 사이트 바꾸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대. 그래가지고 네. 지금 마지막 그 개발자가 이제 사이트 고칠 것만 얘기해서 이제 그걸 고쳐주고 끝난다는 거야. AS 해주고. 지금 선생님 채팅창에다가 그 사이트 주소를 보내줄게. 그 사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래? 네. 네가 클릭을 해봤어? 채팅창에 있는 클릭해봤어? 오, 되게 완전 바뀌었네. 아,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어, 너가 이제 너가 직접 신규 도서를 등록할 수도 있고, 네가 그 책에 대해서 문제나 뭐 이런 거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다시 풀 수도 있고, 작품 도서 채점도 우와. 자기한테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도 지혜 나누기 이런 것도 다시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 예정이거든?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네.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혹시 해보고 나서 너가 이거 좀 문제 있다라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톡으로 좀 보내줄래? 엄마 톡 이용해가지고. 아니 메일로 음, 선생님이 보내는 메일에다 이렇게 문제점 있는 거 있으면 메일에 써 보내줘도 되고. 네. 이해가? 그래서 오늘 네. 내일 좀 시간 있으면 하고 뭐 바쁘면 할 수 없고. 네. 어, 그래 잘 지내고 네. 안녕.